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려면 휴대폰 손전등을 켜야 하고, 약 봉지에 있는 작은 글씨는 아예 포기하게 되고, 돋보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셨죠. 그런데 점점 불편함이 커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노안 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살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수술해도 괜찮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주변에서는 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수술하고 세상이 달라졌어. 왜 진작 안 했나 후회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수술했는데 빗 번짐이 심해서 밤에 운전 못해. 차라리 안 할 걸 하시거든요. 저는 30년 넘게 안과에서 수천 명의 노안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수술을 집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충분한 정보 없이 수술 받으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반대로 수술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겁이 나서 미루시다가 시기를 놓치신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노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 60대 이후에는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수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술 없이도 노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안 수술에 대해 의사만큼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노안의 진실, 왜 생기고 언제 수술해야 하나요? 노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노안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처럼 두께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것을 볼 때는 얇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말랑말랑하던 젤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 것처럼요. 수정체 주변의 근육이 아무리 힘을 줘도 딱딱한 수정체는 두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안이에요. 보통 4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50대가 되면 책을 팔기리만큼 멀리해야 글씨가 보이고, 60대가 되면 팔을 아무리 뻗어도 부족할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62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팔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팔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이죠. 노안 진행 단계와 수술 적기를 아셔야 해요. 노안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노안은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증상은 작은 글씨를 볼 때만 불편함, 밝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어두운 곳에서는 힘듦, 독서 후 눈의 피로감, 돋보기 도수 1.00에서 1.50, 중기 노안은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일상생활에서 돋보기 필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에도 불편, 근거리 작업 후 두통, 돋보기 도수 1.75에서 2.50, 진행된 노안 60대 중후반 이후, 돋보기 없이는 거의 모든 근거리 작업 불가, 거리에 따라 여러 개의 돋보기 필요, 원거리와 근거리를 번갈아 볼 때 적응 시간 필요, 돋보기 도수 2.75에서 3.50. 그렇다면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안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수술 적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필요성이에요. 예를 들어 취미로 독서를 즐기시는 분, 손자 손녀 돌보면서 책을 자주 읽어주시는 분, 아직 일을 하시면서 서류 작업이 많으신 분이라면 초기 노안 단계에서도 수술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근거리 작업이 별로 없고 돋보기 쓰는 것에 크게 불편을 못 느끼신다면 굳이 서둘러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와 수술의 관계도 알아봅시다. 60대가 넘었는데 이제 수술하기엔 늦은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는 오히려 노안 수술의 황금기입니다. 왜냐하면 60대에는 대부분 백내장도 함께 진행되거든요. 백내장 수술과 노안 교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한 번의 수술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집도하는 노안 수술 환자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초반에도 수술받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다른 눈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반변성,
녹내장, 당뇨막막병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78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수술해도 되나 걱정했는데 수술하고 나니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신문도 보고 손자들 사진도 선명하게 보고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 상태와 전신 건강 상태예요. 제2부 노안 수술 종류 무엇이 다를까요? 1. 60대의 첫 번째 선택,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 수술이 60대 이후 가장 많이 하는 노안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수술의 원리는 기존의 딱딱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특수하게 제작된 인공수정체를 넣는 거예요. 이 인공수정체는 여러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초점 안경처럼 하나의 렌즈에 여러 도수가 들어있는 거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장점은 원거리, 근거리 모두 선명하게 보임. 백내장도 함께 해결됨. 회복이 빠름. 보통 1, 2주면 회복. 인공수정체는 평생 사용하며 효과가 영구적임. 만족도 85% 이상으로 성공률이 높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단점. 빛번짐 현상이 있는데 특히 야간에 심함. 대비감도 저하로 흐릿한 느낌. 대비감도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또는 서로 다른 색상의 물체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각 기능입니다. 뇌가 적응하는데 3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양안 수술 300에서 600만 원으로 비용이 비쌈. 제가 담당했던 65세 남자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운전을 직업으로 하셨어요. 택시 기사셨거든요. 백내장도 있고 노안도 심해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대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분이 가장 걱정하신 게 야간 운전이었어요. 빛 번짐 때문에 밤에 운전 못하면 어떡하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 3개월에서 6개월은 야간 운전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점차 적응하십니다. 다만 직업이 운전이시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이분은 고민 끝에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낮 운전만 하시기로 일정을 조정하시고요. 수술 후 한 달째 이분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약간 불안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야간에 가로등이 번져 보여요. 이게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이 적응 기간입니다.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3개월 후 이분은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빛 번짐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야간 운전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손님들 거스름 돈 드릴 때 돋보기 안 찾아도 되는 거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돋보기 없이 보고요.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만족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인공수정체의 종류도 알아보세요. 이중 초점 수정체로 원거리와 근거리용 가장 기본형입니다. 3중 초점 수정체로 원거리와 중간거리, 그리고 근거리용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연속 초점 수정체는 모든 거리를 부드럽게 볼 수 있으며 최신형이지만 가장 비쌉니다. 60대라면 3중 초점을 권장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중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2. 레이저 시력 교정술 모노비전 라식라섹. 백내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굴절을 조정하는 거죠. 모노비전 원리. 한쪽 눈은 원거리를 잘 보도록, 다른 한쪽 눈은 근거리를 잘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로 사용하는 눈인 우세아는 원거리용으로, 비우세아는 근거리용으로 교정해요. 뇌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필요한 눈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멀리 볼 때는 우세한 정보를 쓰고 가까이 볼 때는 비우세한 정보를 쓰는 거죠. 레이저 시력 교정술의 장점. 3에서 5일 정도로 회복이 빠름. 빛 번짐이 거의 없음. 양안 2,300만 원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10에서 15분으로 수술 시간이 짧음. 레이저 시력 교정술의 단점. 양안 균형이 맞지 않아 입체감 저하. 일부는 적응 못함. 15에서 20%. 야간 시력이 다소 떨어짐. 건조증 발생 가능. 60대 이후에는 효과가 제한적. 60대에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60대는 대부분 백내장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레이저 시력 교정을 해도 몇 년 후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60대라면 처음부터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초점 렌즈를 넣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다만 백내장이 전혀 없고 각막이 건강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61세 여성 환자분은
백내장이 전혀 없으셨어요. 정밀 검사 결과 수정체가 아직 투명했거든요. 이분은 모노비전 라섹을 받으셨는데 운 좋게도 적응을 매우 잘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좀 어지러웠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요. 운전할 때는 먼 쪽 눈으로 보고 스마트폰 볼 때는 가까운 쪽 눈으로 보는데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드뭅니다. 대부분 60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더 적합해요. 3. 각막 일레이인데 거의 사용 안 하는 방법입니다. 각막에 작은 링 모양의 삽입물을 넣어서 피놀 효과로 근거리 시력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왜 권장하지 않을까요?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 발생률 높음, 한쪽 눈만 교정 가능하고 제거 후에도 각막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음, 60대에게는 더욱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고려하느니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훨씬 낫습니다. 4. 수술 전 체험용으로 노안 교정용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은 먼저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체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콘택트 렌즈의 장점, 수술 없이 노안 교정 가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중단, 다초점 수술 전 적응도 테스트 가능, 콘택트 렌즈의 단점, 60대는 안구 건조증으로 렌즈 착용 어려움, 관리가 번거로움,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먼저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1, 2주 착용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초점 렌즈에 적응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렌즈로도 적응이 안 되면 수술에도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3부 60대 노안 수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수술 전 필수 검사 항목. 많은 분들이 검사는 간단하게 하고 빨리 수술받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하지만 검사가 부실하면 수술 결과도 나쁩니다. 기본 검사는 2~3시간 소요됩니다.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의 시력 검사, 근시, 원시, 난시 정도의 굴절 검사, 각막 모양과 두께를 보는 각막 지형도, 녹내장 여부를 보는 안압 검사, 백내장 정도를 확인하는 세극 등 현미경 검사,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안저 검사, 안구 건조증 여부를 보는 눈물막 검사, 어느 눈이 주도적인지를 확인하는 우세한 검사가 기본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추가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OCT 검사로 망막 단층, 촬영, 각막 내피세포 검사, 대비감도 검사, 야간 시력 검사, 동공 크기도 측정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야 해요? 네, 꼭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68세 환자분이 제게 오셨어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후 시력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황반 변성이 있었어요. 수술 전에 발견했어야 하는데 놓친 거죠. 황반 변성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어도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수술 전에 이 검사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간단하게만 봤어요. 빨리 수술하자고 해서. 이분은 비싼 다초점 렌즈를 넣었지만 제대로 된 시력을 얻지 못하셨어요. 만약 수술 전에 황반 변성을 발견했다면 단초점 렌즈를 권했을 겁니다. 그게 더 나았을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이 노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심한 황반 변성, 진행 중인 녹내장, 각막 질환 각막 이영양증, 원추각막, 포도막염 눈 안의 염증, 망막 박리 병력,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상대 금기 사항인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한 안구 건조증, 얇은 각막, 큰 동공 크기, 높은 난시, 과도한 기대치, 특히 60대 이후는 다른 눈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한 검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좋은 의사를 찾는 기준입니다. 최소 30분 이상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모두 설명, 한 가지만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제시, 솔직한 태도, 수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해당 수술 경험이 최소 500건 이상 되는 의사. 제가 가장 경계하는 병원은 무조건 최신 수술이 최고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최신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맞는 수술이 최선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69세 환자분이 상담 오셨는데 다른 병원 3곳을 이미 다녀오셨대요. 왜 수술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세요? 선생님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한 분은 3중 초점을 강력히 추천하시고 한 분은 단초점이 낫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연속 초점이 최신이라고 하시고 저는 이분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야간 운전을 자주 하시고 빛에 예민하신 편이시네요. 그리고 검사 결과 약간의 황반 이상이 보입니다. 3중 초점이나 연속 초점보다는 단초점 렌즈가 더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근거리는 돋보기를 쓰셔야 해요. 그럼 돋보기를 계속 써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환자분께는 그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빛번짐 없이 선명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제 솔직한 조언에 고마워하시며 단초점 수술을 선택하셨어요. 수술 후 매우 만족하셨고요. 이런 병원은 피하세요. 상담 없이 바로 수술 날짜 잡는 곳, 검사를 대충 하는 곳, 무조건 비싼 렌즈만 권하는 곳, 부작용이나 단점은 말 안 하는 곳, 수술 후 관리를 안 해주는 곳. 제4부, 수술 과정과 회복. 실제는 어떨까요? 수술 당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 무섭다고 하세요. 당연합니다. 눈에 칼이 들어간다는 게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실제 과정을 알면 좀 덜 무서워요. 수술 2시간 전, 병원 도착, 동공확장제 점안을 30분마다 3, 4회, 항생제 점안, 최종 확인 검사, 수술 30분 전,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수술 부위 소독하기, 마취 안약 점안 3, 4회, 수술 한쪽 눈당 10에서 15분, 수술대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국소 마취로 전혀 아프지 않아요. 눈을 감지 못하게 기구로 고정, 각막을 2, 3mm 절개, 초음파로 수정체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 절개 부위는 저절로 봉합됨. 저는 수술하면서 환자분께 계속 말을 걸어요. 지금 수정체를 제거하고 있어요. 물소리 들리시죠?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새 렌즈를 넣을게요. 5초만 참으세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서 놀랐어요. 전혀 안 아팠고요. 수술 직후 안대 착용, 회복실에서 30분 휴식, 주의사항 설명 듣기, 약 처방받기, 귀가시 보호자, 동반 필수. 양쪽 눈을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1, 2주 간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1주 간격을 권장합니다. 한쪽 눈으로 생활하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반대편을 하는 거죠. 회복 과정, 단계별 가이드, 수술 당일에서 다음 날,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 눈물이 많이 남, 약간의 충혈, 흐릿하게 보임, 안대 착용 상태 유지. 선생님, 어제 수술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안대 때문이에요. 수술 후 일주일, 매일 또는 격일로 병원 방문, 점안약 하루 4회 항생제, 소염제, 가까운 거리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 여전히 흐릿함. 안대는 밤에만 착용. 이 시기가 가장 답답해요. 수술했는데 왜 안 보이지?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각막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술 후 2주에서 4주. 시력이 점점 선명해짐. 원거리는 거의 정상. 근거리는 아직 적응 중. 다초점 렌즈의 경우 빛번짐 시작. 안약 계속 사용. 원래 보던 것보다 더 선명해요. 이 시기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백내장도 함께 제거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 시력 거의 완전 회복. 근거리 적응 진행 중. 빛번짐 서서히 감소. 안약 중단. 정상 생활 가능. 신문을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감격하시는 순간이에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뇌가 완전히 적응. 빛번짐 대부분 사라짐. 모든 거리가 자연스러움. 최종 시력 확정. 제가 담당했던 64세 여성 환자분의 회복 일지를 보여드릴게요. 수술 당일 눈이 불편하고 무서워요. 잘한 건가 후회됩니다. 일주 후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한쪽은 아직 흐려요. 정상인가요? 2주 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밤에 가로등이 번져요. 1개월 후 거의 다 좋아졌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요. 빛번짐은 아직 있어요. 3개월 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빛번짐도 거의 없어졌고 안경 없이 생활해요. 6개월 후 왜 진작 안 했나 후회돼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술 후 주의사항. 첫 1주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눈 비비기 가장 중요해요. 눈에 물 들어가게 하기, 머리 감기는 미용실 이용 또는 뒤로 젖혀서, 화장하기, 수영, 사우나, 무거운 것 들기, 고개 숙이는 동작. 일주일 동안 머리를 못 감는다고요? 네, 참으셔야 해요. 감염이 되면 큰일이거든요. 첫 1개월에 조심해야 하는 것. 눈 주변, 화장, 격한 운동, 먼지 많은 곳, 장시간 독서나 스마트폰, 운전 특히 야간 운전. 언제부터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보통 2주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격한 운동이나 수영은 1개월 후부터 하세요. 제5부 부작용과 대처법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30-40% 경험. 1. 빛 번짐.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먼저 보이는 현상이에요. 다초점 렌즈의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가요?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전혀 신경 안 쓰이고 어떤 분은 매우 불편해하세요. 대처법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후 내가 적응하면서 감소, 적응 기간 동안 야간 운전 자제, 실내 조명 밝게 유지, 인공 눈물 자주 점안, 심하면 안경 추가 착용. 만약 6개월이 지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렌즈 교체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5% 미만입니다. 2. 대비 감도 저하. 전체적으로 약간 흐릿한 느낌,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안경 썼을 때만큼 선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나 안경만큼 선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돋보기 없이 사는 편리함이 약간의 선명도 감소보다 크다고 느끼세요. 3. 안구건조증 악화. 수술 후 일시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처법은 하루 6회에서 8회 정도 인공눈물 자주 사용, 오메가3 섭취, 온찜질과 마이봄샘 마사지, 실내 습도 유지, 심하면 눈물점 폐쇄술. 대부분 2-3개월 후 회복됩니다. 4. 후발성, 백내장. 수술 후 몇 년 뒤 렌즈를 담는 주머니인 수정 체낭에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 20%에서 발생합니다. 또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5분 만에 해결됩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요. 심각한 합병증이 1% 미만. 1. 감염 안내염.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눈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발생률은 0.1% 미만으로 매우 드물지만 생기면 심각합니다. 증상은 심한 통증, 시력, 급격히 저하, 눈, 충혈, 눈곱 과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밤이라도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6시간 이내 치료가 중요해요. 2. 망막 박리. 수술 후 망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도 근시였던 분들에게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날파리가 많이 보임, 커튼 같은 게 시야를 가림, 번개 같은 섬광. 이것도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24시간 이내 수술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어요. 3. 렌즈 위치 이상. 인공수정체가 정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요. 발생률은 0.5% 미만입니다. 재수술로 위치를 바로잡아야 해요. 불만족 사례와 원인. 수술했는데 만족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약 10에서 15%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세요. 불만족의 원인은 과도한 기대, 안경 완전히 벗고 20대처럼 볼 줄 알았어요. 부적절한 렌즈 선택, 생활 패턴에 안 맞는 렌즈, 동반된 눈 질환, 황반 변성, 녹내장 등, 적응 실패, 내가 다초점에 적응 못함, 수술 오류, 렌즈 도수 계산 실수. 제가 겪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6세 남자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제게 오셨어요. 수술했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실패한 건가요? 검사해보니 수술은 완벽했어요. 렌즈도 정위치에 있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독서나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는 게 전부예요. 이분은 근거리 작업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3중 초점 렌즈를 넣은 거죠. 필요도 없는 근거리 교정 때문에 오히려 원거리 선명도가 떨어진 겁니다. 수술 전에 상담할 때 생활 패턴을 물어보던가요? 아니요, 그냥 최신 렌즈가 좋다고 해서. 이분은 단초점 렌즈가 더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수술한 상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수술 전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6부.
수술 없이 노안 관리하는 법. 꼭 수술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돋보기 쓰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음, 근거리 작업이 많지 않음, 수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음, 경제적 부담이 큼, 다른 눈 질환이 있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저는 항상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술은 선택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 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하는 거예요. 수술 없이 관리하는 방법. 1. 적절한 돋보기 사용. 돋보기도 잘 선택하면 매우 편리해요. 단초점 돋보기는 독서용 40cm 거리, 중간거리 컴퓨터용 60에서 70cm 거리, 다초점 돋보기 여러 거리를 다 볼 수 있음. 다초점 돋보기도 있어요? 네, 안경 하나로 여러 거리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렌즈 아래쪽은 근거리, 중간은 중간거리, 위쪽은 원거리용이에요.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합니다. 팁, 집 곳곳에 돋보기를 비치해 두세요. 거실에, 침실에, 화장실에, 차 안에.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2. 조명 개선. 나이가 들수록 더 밝은 빛이 필요해요. 젊을 때 필요한 빛의 3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독서할 때는 독서등 사용. 전체 조명도 밝게, 간접 조명보다 직접 조명.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배치. 3. 눈 영양제 섭취. 수정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루테인 제아잔틴은 망막 보호 하루 10mg, 비타민 A는 야간 시력 하루 3000IU, 오메가3는 눈 염증 감소 하루 1000mg, 비타민 C, 비타민 E는 항산화, 백내장 진행 지연. 이거 먹으면 노안이 좋아져요? 아니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4. 눈 운동. 노안을 예방하거나 개선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약하지만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돼요. 원근 조절 운동. 30cm 정도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5초간 응시, 5m 이상의 먼 곳에 있는 물체를 5초간 응시, 10회 반복하며 하루 3회 실시. 안구 운동.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 원을 그리듯 회전하기, 각 방향 10회씩. 깜빡임 운동. 의식적으로 깜빡이기, 3초에 1회,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5. 생활습관 개선.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20-20-20 규칙. 이고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급여는 백내장 위험이 2배 증가함으로 금연하기. 자외선 차단 이외에 선글라스 착용. 스트레스 관리. 제가 담당했던 67세 환자분은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어 수술하는 게 무섭고 지금도 돋보기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대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럼 생활 패턴을 개선해보세요. 집안 조명을 밝게 하시고 돋보기를 여러 개 준비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검진받으러 오세요. 백내장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수술 없이 잘 지내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나중에 정말 불편해지면 그때 수술할게요. 이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7부. 비용과 보험. 현실적인 이야기. 수술 비용 얼마나 들까요? 노안 수술 비용은 렌즈 종류와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비용은 양한 100에서 2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서 본인 부담 약 20-30%. 실비보험 청구 가능. 근거리는 돋보기 필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이중 초점 양한 250에서 400만 원. 3중 초점 양한 350에서 500만 원. 연속 초점 양한 450에서 700만 원. 건강보험 미적용이므로 전액 본인 부담. 실비보험은 일부 적용, 렌즈 비용 제외. 레이저 시력 교정술 모노비전. 라식 양한 200에서 300만 원. 라섹 양한 200에서 300만 원. 건강보험 미적용. 실비보험 미적용. 왜 이렇게 비싸요? 다초점 렌즈 자체가 비싸거든요. 수입 렌즈는 개당 150에서 300만 원 정도예요. 보험 적용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적용은 백내장으로 진단받아야 적용. 단초점 렌즈만 적용.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수술 비용, 검사 비용 일부 적용. 실비보험 적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약관 확인 필수.
수술 비용은 대부분 적용, 렌즈 비용은 미적용 또는 일부 적용, 청구 서류 진단서, 수술 확인서, 영수증, 백내장이 없으면 보험 적용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노안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60대라면 대부분 초기 백내장이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백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단초점 렌즈, 근거리는 돋보기 사용해도 큰 불편 없음. 비용은 보험 적용 후 약 한 50에서 100만 원. 예산이 여유롭고 편리함을 원한다면 3중 초점 인공수정체, 돋보기 없이 대부분의 거리 가능. 빛 번짐은 적응 필요. 비용은 약 한 350에서 500만 원. 최고급을 원한다면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최신형. 모든 거리를 자연스럽게 빛 번짐 최소화. 비용은 약 한 450에서 700만 원. 어느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비싼 게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 필요성,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수술 비용이 부담된다면 단초점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돋보기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돋보기 없이 살고 싶다면 다초점을 권합니다. 8부 실제 환자 사례, 희노애락, 대만족 사례, 새로운 삶, 사례 1, 63세 여성, 전업주부. 이분은 손자 손녀를 돌보시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런데 노안 때문에 돋보기 없이는 책을 읽을 수가 없으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또 안경 찾아 하면서 놀려요. 창피하기도 하고 안경 찾느라 책 읽기가 중단되니까 아이들도 집중을 못해요. 3중 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3개월 후,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주 사진을 볼 수 있고, 그림책도 바로 읽어줄 수 있고, 요리할 때 레시피도 바로 보고,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이분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작은 글씨를 보는 게 즐거워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례 2, 69세 남성, 은퇴 후 등산 동호회 활동. 이분은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등산 중에 지도를 볼 때마다 돋보기를 꺼내야 해서 불편하셨대요. 산에서 돋보기를 잃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등산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배낭에서 돋보기 꺼내서 지도 보고 다시 넣고 또 꺼내고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뒤처져요. 다초점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지금 제주 올레길을 완주하셨어요. 선생님, 올레길 완주했어요. 길 안내 표지판도 잘 보이고 스마트폰 지도도 바로 보고 풍경도 선명하게 보이고 60대에 이런 자유를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아쉬운 사례, 기대와 현실의 차이. 사례 3, 61세 남성, 야간 운전 많은 직업. 이분은 수술 전 상담할 때 제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직업이 운전이시고 야간 근무가 많으시면 다초점 렌즈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빛 번짐 때문에 야간 운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는 적응 잘할 자신 있어요. 주변에 수술한 사람들 다 좋다고 하던데요 라며 수술을 원하셨어요. 수술 6개월 후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빛 번짐 때문에 야간 운전이 정말 힘들어요. 마주 오는 차 헤드라이트가 너무 번져서 무서워요. 차라리 안 할 걸. 이분은 결국 야간 근무를 포기하셨어요. 낮 근무만 하시게 되었죠. 제 잘못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낮에는 정말 좋아요. 돋보기 없이 내비게이션 보고 영수증 확인하고 야간 운전만 아니면 만족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수술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례 4, 68세 여성, 황반변성관과.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제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러 오셨어요. 수술했는데 기대만큼 시력이 안 나와요. 여전히 흐릿해요. 정밀 검사 결과 초기 황반변성이 있었어요. 수술 전에 발견했어야 하는데 놓친 거죠. 이 상태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넣어도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분은 비싼 다초점 렌즈를 넣었지만 황반변성 때문에 0.6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단초점을 넣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차라리 단초점을 넣고 돈을 아낄 걸 그랬네요. 어차피 시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래서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다른 눈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적응 과정에 희노애락. 사례 5, 66세 여성, 적응의 여정.
이분의 사례는 정말 많은 걸 보여줍니다.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요. 수술 직후 1일차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보여요. 돈만 날렸어요. 안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안대 제거하면 보이실 거예요. 일주 후 흐릿하게 보여요. 이게 정상인가요? 실패한 건 아닌가요? 지금은 회복 중이에요. 2주 기다려보세요. 2주 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밤에 가로등이 무지개처럼 번져요. 이거 평생이래요. 지금부터 적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3개월 기다리세요. 1개월 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흐릿해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3개월 후 선생님,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문도 보고 요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빛 번짐도 거의 안 느껴져요. 이제 이해가 돼요. 6개월 후 왜 진작 안 했나 후회돼요.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술 초기에 전화로 불평한 거 죄송해요. 이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술 후 1, 2주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기다려봐야 해요. 9부 60대별 맞춤 가이드 60대 초반 60에서 64세 이 나이는 노안 수술의 최적기입니다. 특징은 초기 백내장 진행 중 아직 건강 상태, 양호, 활동적인 생활, 근거리 작업 많음, 회복력 좋음. 추천 수술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3중 초점, 백내장 동시 해결, 예상 만족도는 90% 이상. 주의사항, 정밀 검사 필수로 망막, 황반 상태, 생활 패턴 고려, 야간 운전, 세밀 작업, 충분한 상담 시간. 제가 담당했던 62세 환자분은 아직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무직이셔서 컴퓨터 작업과 서류 작업이 많았죠. 노안 때문에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요. 돋보기 쓰고 벗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3중 초점 렌즈 수술 후 이분은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고 하세요. 컴퓨터 화면도 잘 보이고 옆에 놓인 서류도 바로 보이고 회의할 때 프로젝터 화면도 선명해요. 일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60대 중반, 65세에서 67세. 이 시기는 백내장이 더 진행되고 다른 눈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특징은 중기 백내장, 안구건조증 심화, 황반 변성 가능성 증가, 여전히 활동적, 은퇴 후 취미 생활 활발. 추천 수술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안구건조증 치료 병행, 황반 상태 정밀 검사 필수, 주의사항, 당뇨, 고혈압 등 동반 질환 확인, 약 복용 현황 확인, 회복 기간 더 필요할 수 있음. 제가 담당했던 66세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었지만 수술 전에 철저히 확인했죠. 당뇨막막병증은 없습니다. 수술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 전후로 혈당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잘 되셨어요. 다만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셨죠. 60대 후반 68세에서 69세. 이 시기는 신중한 판단이 더욱 필요해요. 특징, 진행된 백내장, 다른 눈 질환 동반 가능성 높음, 전신 건강 고려 필요, 회복 속도 느려짐, 생활 패턴 단순해짐. 추천 수술은 개인별 맞춤 선택, 단초점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음. 안전성 우선. 주의사항, 종합, 건강검진, 혈압약, 항응고제 등 복용 약물 확인, 보호자, 동반 필수, 수술 후 관리 철저. 제가 담당했던 68세 환자분은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있으셨어요. 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용하시는 약 중에 항응고제가 있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치의와 협의 후 안전하게 수술했고 결과도 좋았어요. 다만 회복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었죠. 10부, 자주 묻는 질문 탑10. 휴일, 양쪽 눈을 같은 날 수술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 간격을 권장해요. 같은 날 수술의 장점, 한 번에 끝남, 회복 기간 짧음, 병원에 따라 비용 절감. 같은 날 수술의 단점, 양쪽 눈 모두 불편함, 감염 위험이 두 눈 모두에 한쪽 결과 확인 못하고 반대편 진행,
일상생활 완전 중단. 일주 간격의 장점. 한쪽 눈으로 생활 가능. 첫 번째 결과 확인 후 두 번째 진행. 안전성 높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주 간격을 선택하세요. 휴일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주 후 가벼운 산책, 2주 후 빠른 걷기, 가벼운 요가, 1개월 후 조깅,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2개월 후 수영, 골프, 3개월 후 모든 운동 가능. 요가의 물구나무 서기 같은 자세는 최소 3개월 후에요. 머리를 아래로 하는 자세는 눈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Q3 렌즈를 나중에 교체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재수술은 위험이 따릅니다. 교체 가능한 경우 렌즈 도수가 맞지 않음, 렌즈 위치 이상, 심한 빛 번짐으로 적응 실패, 다른 문제 발생도 있어요. 교체 시 위험, 감염 위험 증가, 각막 손상 가능, 눈 안구조 손상 가능, 비용 추가. 그래서 처음 렌즈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4 백내장이 없어도 다초점 렌즈를 넣을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렌즈를 넣는 건 위험이 따르거든요. 차라리 레이저, 시력 교정이나 콘택트 렌즈가 나아요. 다만 극도의 원시나 고도 난시가 있어서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Q5 수술 후 안경을 완전히 벗을 수 있나요? 다초점 렌즈의 경우 일상생활 8-90% 안경 불필요, 세밀한 작업 돋보기 필요할 수 있음. 독서 대부분 안경 없이 가능, 컴퓨터 안경 불필요, 운전 안경 불필요, 단초점 렌즈의 경우 원거리 안경 불필요, 근거리 돋보기 필수. 100% 안경을 벗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안경 없이 가능해요. Q6 수술 후 통증이 있나요? 대부분은 통증이 없어요. 정상적인 증상, 몰에 들어간 느낌의 이물감, 따끔거림, 뻑뻑함, 가벼운 불편함, 비정상적인 증상 즉시 병원, 심한 통증, 시력 급격히 저하, 많은 눈곱, 심한 충혈.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라고 하세요. Q7 노안 수술 후 또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건 수술 순서에 따라 달라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다초점 렌즈를 넣었다면 더 이상 백내장 수술 불필요, 인공 렌즈는 평생 사용, 백내장 재발 없음, 레이저 시력 교정을 했다면 나중에 백내장 생기면 수술 필요, 그때는 인공 렌즈로 교체. 60대라면 처음부터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초점 렌즈 넣는 게 현명해요. 한 번의 수술로 끝나니까요. Q8 수술 후 야간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던데요. 다초점 렌즈의 경우 초기에는 야간 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원인은 빛 번짐 현상, 대비감도 저하, 동공이 커지면서 렌즈 특성상 발생. 대처법은 3에서 6개월 적응기간, 대부분 점차 개선, 적응기간 동안 야간 운전 자제. 하지만 6개월 후에도 8-90%는 야간 운전 가능해요. 휴고 당뇨가 있어도 수술 가능한가요? 혈당이 잘 조절되고 당뇨망막병증이 없다면 가능해요. 수술 가능, 조건, 공복 혈당 120mg/dL 이하, 당화혈색소 7% 이하, 당뇨망막병증 없음, 혈당 관리 잘됨, 주의사항, 수술 전후 혈당 철저히 관리, 회복 기간 더 필요, 정기검진 필수, 감염 위험 약간 높음. 제 환자분 중 당뇨 있으신 분들 많아요. 혈당 관리만 잘하시면 수술 결과 좋습니다. Q10 수술 비용이 부담되는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많은 곳에서 가능해요. 절약 팁, 실비보험 청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 적용 부분 확인. 꼭 비싼 렌즈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요. 단초점 렌즈도 훌륭해요. 예산에 맞춰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노안 수술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할게요. 노안 수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60대는 노안 수술의 황금기입니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성공의 90%입니다. 다른 눈 질환이 숨어있지 않은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셋째,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세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나요? 세밀한 작업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넷째,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1, 2주에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기다려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다섯째, 수술은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돋보기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하세요. 의사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노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수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수술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불편함을 줄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행을 다니시나요? 취미 생활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노안 수술이에요. 하지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세요. 20대의 눈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60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돋보기 쓰는 게 정말 불편한가?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적응 기간 동안 인내할 준비가 되었나? 부작용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면 수술을 고려해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는 법.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의사는 수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좋은 의사는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렌즈는 빛 번짐이 있을 수 있어요. 야간 운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요. 좋은 의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활 패턴, 취미, 직업,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해줘요. 상담할 때 의사가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만 본다면, 5분 만에 수술하세요라고 한다면, 비싼 렌즈만 권한다면 그 병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노안은 질병이 아니에요.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돋보기를 쓰든 수술을 받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택을 하실 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60대가, 70대가, 80대가 더 선명하고 밝은 세상을 보면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백내장 수술 꼭 해야 할까? 초기 백내장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초기인데 바로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세요. 초기 백내장은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수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계속 도움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이라면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하나, 60대는 노안 수술의 황금기. 둘, 정밀 검사가 성공의 90%. 셋,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 선택. 넷, 3에서 6개월 적응 기간 필요. 다섯, 수술은 선택, 강요가 아님. 100세 시대 연구소는 여러분의 눈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